국정감사, 에이펙 정상회의 마무리와 동시에 곧바로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한 정치권. 어제 정청래 대표는 호남권을 찾았고 같은 날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 수도권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순천 아랫장에 다녀왔습니다.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에이펙이 A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지방선거를 꺼낸 여당. 내년 6월 3일을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제2의 건국전쟁이고 체제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패가 서울에서 결정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싸움을 시작해 주십시오. 장동혁 대표, 오늘 경북을 방문해 한 달에 한 번 호남행을 약속했는데요. 나란히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간 여야, 정쟁보다는 민생을 앞에 두는 선거 전략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예, 국감도 종료가 됐고요. 물론 조금 남았습니다만 사실상 종료가 됐고 또 에이펙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만한 하나하나의 정황들 또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께 전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나올 것이다 하마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분씩 관건 지역은 어디가 될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어느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박지영 의원님부터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방선거가 건국전쟁이고 체제전쟁입니까? 아니면은 지역민의 민생과 삶을 챙기는 선거입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를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황당무계하지만 이런 주장도 한번 하고 싶어요. 전국 동시지방선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별로 지방자치, 자치 아닙니까? 스스로 사는 방식법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게 좀 비현실적이게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한다면 가능하다면 정쟁이 아니라 지역개발 공약이라든가 민생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지역도 한번 짚어주시죠. 서울은 이미 저희가 대진표를 함부로 아직까지는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위험하기 또 본인의 의사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아직은 풍문 또는 조금 구체적으로 본인이 밝힌 수준으로 그래픽을 구성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현 시장부터 해서 많은 이렇게 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이 가장 중요하죠. 예. 서울이 소통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울시장이 이른바 유일하게 단체장들 중에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장을 발판 삼아서 대권까지 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시장 선거 역시 중앙정치의 정쟁보다는 차라리 부동산 이슈라든가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건강하게 논쟁하면서 하는 그런 민생을 살피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저희가 이제 제2의 건국대전이라고 체제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가졌는데 사실 야당이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수적 열악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제하거나 절제해야 되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통과된다는 내용으로 좀 물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인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일꾼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 권력과 입법 권력과 모든 권력을 가진 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제동장치로서의 우리가 한 표를 호소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지방선거를 저희가 성격을 규정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이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저는 이번에 내년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변수를 제 나름대로 그냥 김부추라고 뒀습니다. 김부추가 뭐냐면 김현지로 대표되는 대통령실의 어떤 리스크가 있고요. 부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추는 이른바 지금 지방선거의 마음에 콩밭에 있는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이나 아니면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같은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도 민심이 권한을 줬는데 너무 과하다. 그렇다면 뭔가 균형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희한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이 강하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한다면 지지를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부추는 김 의원께서 직접 만드신 조언. 제가 만든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쓰신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여기서 쓴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의 인식이 완전 다릅니다. 중앙 정치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기용 의원 의견이고 또 박지영 의원은 정말 일꾼, 그 지역의 살림살이,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받아오고 코스피는 4,200 상한을 매일 찍고 있고 젠슨랑 엔비디아 회장은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했지만 26만 개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대한민국은 AI 선도국으로 AI 혁명을 주도하는 지위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건국전쟁, 체제 경쟁, 이념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간 것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선거판을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선거 지역을 보면 부산에 관심이 갑니다. 뭐 서울은 당연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수부 부산 이전 이슈 있고 또 북극 항로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이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실까? 이 기대는 충분한데 예. 선거를 통해서 지역 정치를 맡겨 주실지 주목하고 있고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김동훈 의원님. 예, 저는 그 유권자 여러분들이 입법, 행정을 이어서 사법권까지 입맛대로 가지려고 하는 지금 이재명 정권을 과연 일당 독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데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삼권 분립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지금 현재 정권의 어떤 이 태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입법 계획 이런 것들이 과연 일당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국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파워풀한 세력에 대한 그런 균형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늘 모든 선거에서 주시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40대, 50대 이른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만큼 균열이 돼 있느냐. 부동산 문제 이 40대, 50대가 가장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모든 선거에서 스윙보트로 작용하는 충청권에서 예. 지금 현재의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승패 이런 것들은 정말 안개 속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웅, 박진영 두 위원께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2의 내란 극복, 또 내란 극복이 지난 대선에서는 뭐 거의 핵심 아젠다였는데 이번 지방선거, 내년 6월의 지방선거까지 이게 핵심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웅 의원님? 저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이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동의하지 않지만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저번 대선에 됐는데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까지 이 프레임으로 한다. 국민들이 조금 많이 질릴 것 같고요. 식상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민생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현재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퇴행적으로 자꾸 특검을 통해서 내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란이란 것들은 결국은 사법적인 부분에서 처리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국민의 민생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체제 전쟁, 건국 전쟁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앞에 가서나 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정부는 정쟁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에이펙이라든가 지금 경제 주가 지수를 보십시오. 민생을 가지고 저는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민생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관련해서 속보가 많아서 준비했던 질문을 많이 소화를 못한 것도 있는데요. 그만큼 또 속보 발빠르게 여러분들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